김건희 파우치 발언, 이건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친권력적인 서사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MBC 표적 심의와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 MBC를 비롯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표적 심의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군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발언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MBC는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정말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보도가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그렇게 비속어를 쓰고 막말을 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로 그렇게 말과 행동이 가벼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닙니까? 정말 그 창피함과 쪽팔림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그 당시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하나같이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온 국민의 듣기 평가를 시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이긴 합니다만 역사에 정말 흑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MBC는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MBC를 공격하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죠. 정원 유착이 있는 건 아니냐.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많고 또 다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그런 윤석열 정권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듣기에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국회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비속어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까? 미국이 아니고 바이든을 상대로 한 비속어나 막말이 아니었으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왜곡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서 3년을 지내왔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파문이 일다가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변명을 받아쓰는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슈가
또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끊임없이 그런 이슈들과 의혹들이 덮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3년 동안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못했고 그걸 가짜뉴스로 비판하면서 신속심의를 일삼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윤석열 뜻에 맞춰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그랬죠. MBC는 이 같은 공격을 한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언론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한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이죠.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패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탄압 행태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 국민 특기평가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한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심위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들에 대해 MBC에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문제 영상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MBC를 집중적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경고 처분을 내리고 탄압하고 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제어가 심사 시에 총 14점의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MBC를 압박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치 권력에 포획돼서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장본인이었죠.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심각한 제재는 법원이 나중에 이 같은 결정을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해서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밑에 선방심의를 꾸려서 또다시 표적심의를 일삼았습니다.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렸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려서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5개월 동안 30건의 법정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이는 정치심의이고 편향심의였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는 제재 처분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19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